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갑진년 1월 2일 모든 일정이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제목은 신년 언론편, 언론 환경 불리하지만 팩트 진실로 극복하자. 제가 이제 2024년을 맞아서 방송을 하려고 5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선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언론편이고, 그 다음에 사법편, 그 다음에 국회편, 그 다음에 노동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2024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준비된 자료를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사이에 텔레비를 보니까 긴급 속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부산 가덕도 가가지고 어느 그 지지자로부터서 목에 조그만한 그 한 1cm의 그 찰과상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후에 여러 논객들이 방송하는 것을 듣고 나와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패널들이 나와서 한 얘기를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가 가덕도 거기 이제 신공항 건설 이제 그 일종의 선거 유세죠. 그 지역에 사람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뭐 짓겠다는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선거 유세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나오는 차를 타려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유튜브 그 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담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4가지로 패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파 패널 2사람, 우파 패널 2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좌파 패널 2사람, 우파 패널 2사람이 4가지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재명을 지지한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였을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지금 계파 갈등이 지금 심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당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가졌던 그런 그 순수한 민주당이 아니라 사당화된 민주당.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불만을 품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의견이 있고, 세 번째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 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재명의 그 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고 분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나온 의견입니다만은 자작극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전략적인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2019년 7월 30일 날 있었던 그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소아 의원실에 소포와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에 관계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대진년이라고 하는 대학생 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유모 어떤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이제 소포를 붙였는데
처음에 편의점에를 들어갈 적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 했는데 편의점을 나오면서를 마스크를 잠깐 벗고 그랬던가 봅니다. 근데 그것이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소포나 편지를 붙이면은 발신 날짜 어디서 붙였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견으로 지금 현재 나왔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년 언론편, 언론 환경 불리하지만 팩트 진실로 극복하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먼저 신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신년 첫째 날 1월 1일은 선거법, 그리고 오늘 1월 2일은 언론에 관한 거, 내일은 이제 사법에 관한 거, 모레는 국회 입법부에 관한 거, 다섯 번째는 이제 노동에 관한 거, 이런 순서로 신년 특집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 90%가 좌편향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신문사가 있고 또 인터넷 신문사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세 가지가 있죠. 유선 방송이 있고,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있고 유선 방송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유선 방송을 케이블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또 종합 편성이 있고, 종합 편성. 여기는 이제 유튜브는 지금 현재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이거든요. 유튜브는 플랫폼으로 그날 이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구글의 유튜브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날 사건 사고 일어나는 내용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방송에 이제 방송 형태로 보내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빼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합 편성이라고 종편이라고 그러죠. 뭐 TV조선, 채널A 뭐 이런 거, JTB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편이라고 그러죠. 종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 90개 정도,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방송을 할 적에는 한 90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방송을 할 적에는 90개 가운데서 우파가 한 2개 되고 중도가 한 2-3개 되고 95개 정도가 완전 좌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 아닌 다른 그 언론 기관에 종사한 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눈속임, 마사지 이런 그 언론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토론을 좌우로 나눠서 5대5로 해야 되는데 6대4로 한다 할지 7대3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한다 할지, 그리고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는 돼야 되는데 2-3% 응답률을 가지고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률의 10%라고 하는 것은 100명한테 물었을 때 적어도 10명이 대답을 해야 그게 여론으로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한테 물었는데 2-3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100명이 대답하는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언론 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도 완전히 기울은 좌편향된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현실이 있죠. 지금 그리고 말이죠, 이런 언론 하에서 90개 된 언론 하에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이 시민단체에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활동 자금을 다 대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9년 동안 할 때 1조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1,000억을 자기 그 시민단체에다 뿌려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그것을 받고 나름대로 구전 활동도 하고 별하별 활동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이 자유우파 쪽에서는 그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돈을 이렇게 훔쳐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 초밥 사 먹는 거, 어? 뭐야 그 샴푸를 청담동에 가서 사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건 말이죠. 이런 거를 정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지자체장이거나 공직자면은 그거를 못합니다. 그거를 내팽개친 정말로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 이렇게 있는 것을 나라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좌파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2024년 1월 2일까지도 지금 전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50배, 6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진중권이도 오늘 아침인가요? 진중권이도 그 채널A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좌우파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방송이 다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 사람은 어떤 사건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이쪽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방송을 다 봅니다. 진중권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할 힘이 없다는 거죠. 비행기도 띄울 수가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뭘 그걸 하냐. 저렇게 하는 거는 악을 쓰는 거는 나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나 좀 보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식의 칼이라고 샤브투브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무슨 그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법인 이제 그 정치 학교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하니까 지난 이틀 전에 방송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협조해달라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제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내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쪽 아이들은 그 지자체당을 통해서 국가 돈을 갖다가 지들 활동하는데 이렇게 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론 환경 속에서 방송사들이 패널을 섭외를 하면은 좌쪽에는 완전히 골수 좌파 얘들을 심어놓고 우파 패널이라고 우파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장이파 우파 논객을 갖다 심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현주랄지 이준석이랄지 정성철이랄지 이런 애들은 옛날에는 이제 그 정성철이는 그 김무성이 뭐를 했잖아요. 비선가 뭐를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은 돌아서 가지고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선동했잖아요. 응? 이런 아이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패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방송국 그 진행자도 이 공공을 띄면은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방송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얘들이 보면은 진행자가 불리하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판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나와서 그 우파 패널로 나와서 방송하죠. 이현주 방송하죠. 또 정성철이 방송하죠. 또 그에 몇몇 있습니다. 나와서 얘들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끼끼끼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방송의 지금 현재 지향이 좌편향이 95%가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이런 뭐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말이지 건전한 의견을 개진을 해도 전부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은 잘라버리고 응? 한번 출연하는데 돈 100만 원 주고 출연했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가감없이 잘라버리는 우파의 이런 잘못된 저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앞으로는 잡아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정말로 붕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우파가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이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조금 여유가 넉넉한 분들은 이런 유튜브들에게도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유튜브들에게도 좀 후원도 하고 협력을 해서 자유우파가 활동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은 언론사 중에서 KBS 박민 사장 하나 바뀌었지 전부 다 좌편향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방송을 다 잡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딴 거 하나도 보도로 나오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뭐 행사하는 거를 중계를 하나 이런 끼끼끼 이런 개 같은 연합뉴스 같은 것도 국가의 300억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까는 거예요. 물론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까야죠. 그러나 잘한 것도 보도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구전 홍보를 하는데, 저희 그 고성국 TV 그리고 이제 그 자유파 쪽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내용이 공감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이 잘못된 저쪽 좌파들이 구전 홍보를 해서 불리하게 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그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말을 넣으면서, 그리고 이제 답이 오면은 선관위 고민이라고 하는 거, 선관위 도장 찍어야 되는가, 그거 이미지로 답을 해서 다 보냈습니다. 한 150명에게 다 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보내느냐, 그 이미지를 보고 선관위에서 지금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하려고 하는 거다 말이지, 이거를 알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를 합시다. 점잖게 얘기를 해서 오늘 현 상황이 뭔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일모작은 다른 데서 다 하고 이모작 뺏잖아 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야. 이모작 전부 다 돌멩이를 들어봤어요. 화염병을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싸워봤어요. 전부 다 지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말이지, 이렇게 전부 느렸던 애들 아니에요. 일모작 하다가 이모작 뺏잖아 달려고 온 애들입니다. 점잖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안 통하면 면박을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누굽니까? 민주당의 어떤 아이가 내가 지나가는데 국민의힘 앞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나가길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마디 뭐 좀 물어본다고 했더니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창피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면박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면박 창피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태극 FM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말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이번 제가 그 연신내 어느 그 의원에도 가보면은 그게 이 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액자로 잘해서 해놨어요. 진인사 대천명 해놓고 밑에다가 뜻을 써놨어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줄탁동시라는 게 있잖아요. 계란을 암탉이 20일 동안 품으면은
계란 품은 20일 동안 품은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생깁니다.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부리로 쪼옵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쪼우는 곳을 알아듣고 쪼우면은 되는데 3시간이 넘으면은 그 병아리는 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삶아가지고 술안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줄탁동시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소위 순국선열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들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을 순국선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의병도 들어가는 게 일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을 순국선열이라고 그러고 군인과 경찰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호국영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킨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계의 지금 현재 흐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의 흐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해와가 있고 가인 아벨이 있죠. 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서 죄악 역사가 전개가 됐죠. 성경에서는 죄악 역사를 6천년으로 하지만은 일반 그 고고에서는 뭐 몇천 년, 몇십억 년을 이렇게 보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6천년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이것을 얘기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빛의 세력하고 어둠의 세력하고 빛의 세력이 싸워온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의 대표적인 게 딥스라고 합니다. 딥스라고 하는 게 그림자 정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에 막고 있지 않으면서 바지를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죄악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딥스가 지금 현재 서서히 교차점에서 그전에는 딥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유지를 하다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게 빛의 세력이 억압을 당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나가지고 교차점을 바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쿠바의 관타나모에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잘못된 사람들 교수용으로 많이 처형이 됐습니다. 언론의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 지금 미국의 언론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CNN, 예?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이런 애들은 완전히 전부 딥스 소나기에 놀고 있는 언론들입니다. 한국의 언론도 거기에 지금 현재 있죠. 소나기에. 제가 그 뭐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조중동이 거기 소나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 딥스의 아시아의 회장이 누군가면 일본 놈이고 부회장이 누굽니까? 홍진기 아들 홍석현이 아니에요. 홍석현이 걔가 부회장이에요. 딥스의 아시아의 딥스 부회장이에요. 그 새끼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현재 딥스들이 전부 다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깨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안에 넣고 있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이 그러죠. 세계 모든 게 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그들끼리 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노벨상 받은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구 말살 정책이라고 코로나가 말이죠.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전부 다 국민들을 속아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맞고 코로나 백신 맞고 멀쩡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금 청계천 소라공원 앞에 가면은 그거 지금 현재 천막 쳐놔가지고 백신 피해자 거기 있어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젊은 청년들 아가씨도 그냥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백신 맞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못 해주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딥스는 서서히 하향 길을 걸어가고 있고 빛의 세력이 지금 현재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바로미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킴이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도 이런 세계의 흐름, 조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엊그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중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1억 3천만 채가 지금 현재 유령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낙후됐고 북한, 러시아 전쟁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번에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같이 우리 모두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신년 언론편, 언론 환경 불리하지만 팩트, 진실로 극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송 중에 좀 그 육두문자의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그 육두문자로 이렇게 했던 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